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마음씨가 좋은 의사, 그리고 깐깐한 의사, 요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젊은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한 35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지고, 요거 상담하려고 이제 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간 수치를 딱 보니까, 그게 뭐 높진 않아요. AST는 35 정도 됐고요. ALT가 한 55 정도. 약간 뭐 증가돼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뭐 한 40 정도까지를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요. 한 15 정도가 증가했죠.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주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젊은 분이고 별로 뭐 간에 병이 있을 이유도 없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질문이 들어갔죠. 자, 제가 이제 간 수치 증가하는 5가지 원인. 첫 번째,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셨는데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있었고, B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거는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C형 간염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간염은 아니에요.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신대요. 술을 또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술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세 번째, 네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약. 근데 뭐 지금 병이 없고 약 드시는 것도 없다. 그러셨고요. 네 번째는 비만인데 여성분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비만은 아니고. 다섯 번째, 건강식품이라든지 알 수 없는 음식,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주는 이런 음식 혹시 먹은 적 있느냐? 뭐 달인 물 이런 거 드신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술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게 비교적 자명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끝내고 그러면은 뭐 한 술 좀 끊으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간이 지금 술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술을 일단은 끊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간 수치를 다시 재봐서 이게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려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분인데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뭐 머리도 좀 아프시대요. 두통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좀 달라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두통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약물 때문에 간 수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뭐 약을 또 드시면 이것 때문에 또 간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아프신 게 아니면은 요거 떨어질 때까지만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직장에서 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할 때니까 조금 약을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간 수치가 아주 높으면 제가 뭐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술도 끊으신다고 하니까 일단 뭐 약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이제 진통제죠.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주는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는 진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타이레놀은 안 됩니다, 이때. 왜냐면은 타이레놀은 대표적으로 간독성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진통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간 수치 올라갔을 때 타이레놀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랑 타이레놀을 또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다 이제 간에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은 적합하지가 않고, 드린 다음에 이제 엔세이드인데요. 이 엔세이드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인데요. 이 엔세이드라고 해서 간에 아예 부담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타이레놀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세이드 중에서도 이제 뭐 페낙류, 디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 뭐 여러 이제 케토페낙, 여러 가지 페낙이 있는데 이 페낙류는 약간 이 간독성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레콕십이라고 하는 콕스 1, 2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제 방해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간독성이 적다고 돼 있어요. 드물게 있거나 적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방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물론 또 하나 더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트라마돌이라고 있는데 얘도 뭐 간독성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저는 요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실 남편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인데, 좀 많이 같이 주시면은 남편이랑 같이 약을 나눠서 먹게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남편의 상태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약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 여자분이 이제 이 젊은 분께서, 거참 되게 깐깐하시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깐깐하시다. 보통 다른 데 가면은 그냥 해주는데, 너무 좀 이렇게 깐깐하신 것 같다. 제가 이제 뭐 여기서 한 번 걸러줬죠. 약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한 거에서 조금 기분이 상하셨나봐요. 그리고 남편 안 된다니까 또 좀 약간 기분이 상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마음씨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모르는 분에 대해서 약을 처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면은 이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콩팥 혈관을 약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 CKD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이레놀 아까 말씀드렸죠.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트라마돌 같은 경우에 너무 고령은 아니겠죠. 남편이 고령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지는 뭔가 이렇게 상태를 모르는 분에 대해서 함부로 처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진찰을 하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제가 남편의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병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뭐 불신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제가 진찰을 하고 제가 직접 이제 그 환자분 대면을 하고 병이라는 게 두통이 있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되게 그래서 이 간수치 상담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간호사분이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씨 좋은 의사가 되기에는 조금 힘든 캐릭터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99%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사실은 뭐 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원칙상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이 약간 좀 화가 나셔서 그러면 남편 건 그냥 내가 약국에서 사갖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이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을 항상 이게 뭔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좀 깐깐한 의사가 되더라도 저게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씨 좋은 의사와 깐깐한 의사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